반갑습니다. 오늘로써 무지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지선의 강령 이렇게 돼 있죠. 강령이란 게 뭐예요? 그걸 이제 총괄해서 핵심, 뭐 핵심적인 내용만 딱 어,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지선의 강령이 그러니까 경진 동선 이게 경진년이니까 1941년 원기 26년 41년 1월 28일에 공해당, 공해당 있죠? 공해당 그 선방에서, 어, 이 개성사님께서 개성 발표하잖아요. 우리가 그 나오죠? 우리 이제 대정경에 개성 발표한 건데 사실은 개성과 함께 동정간 분리선에서 이 무시선의 강령을 같이 발표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개성을 쓰고 또 한쪽은 무지선의 강령을 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지선의 강령이 그러니까 무시선의 강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시선의 그, 그 뭡니까? 이 원문,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무시선의 강령이 그렇게 보면은 출생연도로 보면 맨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시선이 무엇이다라는 게 예, 그래도 사실은 되죠. 그렇게 해도. 뭐 미괄식으로 하냐, 두괄식으로 하느냐, 연역법으로 하냐, 귀납법으로 하냐, 그런 차이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 무시선의 강령이 결과적으로 무시선법의 결론으로 대운사님이 말하는 서원이라는 총괄 집약문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중요하죠. 근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다는 게 다음과 같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뭐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라.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라.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한 말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꼭 그렇지 않아요.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논의했던 무지선의 내용을 이게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방법론상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여기 보면은 육군이 무사하고 육군이 유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겁니다. 뭐 일이 있다,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근데 대종사님은 정전 사리연구의 요지에서 일사자, 일이란 사란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시비애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하는 일이 있다, 일이 없다라는 것은 시비애에 밀접한 상황이냐 아니면 시비애에서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도 또 급히 안 해도 어? 되냐? 이런 입장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 육군이 무사하다는 것은 시비에 무관하거나 촉박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정할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육군이 유사하다는 것은 시비에 밀접해요. 지금 당장 그걸 회피해서도 안 되고 미룰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시비의 직면에 있는 그런 동할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간단하잖아요.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다.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다. 이렇게 간다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이게 확연히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원구 그러니까 어 훈타오님, 양도신 님의 부친이시죠. 이게 이제 부산 지방 그8.25 광복 직전에 이제 일제가 예, 그때 부산에 가셨는데 그 좌선을 이렇게 하시고 궁금하셨나 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떤 물음이냐? 일심과 정의,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어, 잡념을 해결하면 일심이 되고, 불의를 해결하면 정의가 되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합니까? 정산정사님께서 아주 간단히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정산정사 법의 경위편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심이 동하면 일심 상태가 돼서 일심이 작용이 되면 정의가 되고, 그게 정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 아주 명쾌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일반적인 용어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잡념이란 건 뭐냐면 앞에 나왔죠.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짜리를 모르거나 또는 이 분별주착에 이렇게 분별주착이 오염된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성품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 마음의 상태. 이때가 잡념이고요. 불이라는 것은 육군 이수할 때 이 성품자리를 망각해가지고 그냥 분별주착에 막 끌려다니고 막 더 치성해. 이럴 때라고 볼고 일심양성은 반대죠. 그대로 하면 되죠. 바로 이런상 성품의 경지. 이게 계약돼서 잡념에 물들지 않는 마음의 경지. 정의는요. 일이 있을 때 12지혜가 막 작동이 됐을 때 이 분별주착이 없는 이런상의 성품자리를 발현해서 그 그 경지로 불의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잘 작용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성품을 오죽해서 마음의 자유를 구현해 가면은 정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이다. 그러면, 마음의 자유가 뭐냐? 성품의, 우리로 말하면 이론상의 성품을 수행의 표본으로 딱 삼아가지고 사막 수행을 해 가고 있으면 정이고, 사막이고, 뭐고, 마시고, 그냥, 예를 들면, 그 분별 주차 그 다른 표현인 탐진치에 막 치성하고 다니면 그건 불이다. 또는 잡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품 모두 마음의 자유와 연동돼 있는 말이다. 근데 이제 앞에 제가 말했죠. 그 무지선의 강령은 저는 개송을 꼭 이론상을 붙여요. 이론상 개송 이렇게 붙여요. 그게 제가 처음 쓰는 게 아니고요. 근행법이라는 책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전에서도 다 이론상이 쭉 붙다가 그냥 개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에도 이론상 법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론상 개성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럴 때 보면은 그 옆에다 개성은 뭐예요? 이론상 개성은 사실은 이론상의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론상의 다른 표현이죠. 근데 옆에 무시선의 강령을 썼다는 것은 이론상의 이 경지로, 이 마음의 공부심으로 선을 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선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쌍으로 해 놓은 것이죠. 어, 그러면 계속 말했지만 선이란 것은 대종사인 표현을 한다면 일원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막 수행을 해서 삼대력을 얻는 게 대종사님의 선공부다. 동어반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도 사막 공부로 삼대력을 만드는 왜 이게 말이 되냐면요. 작업치사가 뭡니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동할 때는요. 우리 공부가 작업치사로 귀결이 돼야 돼요. 다 필요한데 작업치사로 이렇게 딱 작업치사가 그 뭡니까? 결론.
귀결되는 공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맞죠. 근데 정할 때 공부는 작업 취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양력도 얻고 연구력도 얻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뭔가 뭐 복잡하게 마음이 될 것을 딱 끊고 딱 안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다음에 고민거리도 딱 제거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그런 와중에 지혜 평소에 앞으로 해야 될 지혜도 이렇게 궁구해 가고 그러면은 잡념이 제거되고 일심을 양성. 여기서 일심이라는 말도 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분별되지 않는 마음. 그 어디에 붙잡혀 있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깨지지 않는 조각나지 않은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일심 이코르 일원상의 경지죠.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말도 일원상의 다른 표현이고요. 정이라는 말도 일원상 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교재 41쪽을 보면 42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교리도에도 보면 무지선이 맨 아래 있잖아요. 무지선 무처선. 그리고 위에서부터 보면 진공묘 위에 수행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막 있잖아요. 사막. 그러니까 이런 쌍에 기반해서 사막 수행으로 동정 간의 분리 떠나지 않고 쭉 해가면 그것이 무지선이다. 그러니까 무지선에서 사막을 빼면은 대종사 스타일이 아니다. 소태산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런 쌍과 사막으로 하는 것이 무지선이다. 그럼 이걸 좀 더 풀어볼게요. 일이 없을 때는 성품에 개합된 일심 양성을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성품의 발현인 정의를 양성하라는 것으로서 자 보세요. 동정간에 동할 때가 됐든 정할 때가 됐든 청정부동한 성품으로 그 자리가 분별이 떨어진 이 자리가 그 청정부동한 자리니까 그런 청정부동한 성품으로 정신을 수양해서 수양력을 얻고 명령, 밝고 밝은 그러한 성품에 기반해서 사리간에 모르면 또 알려고 하고 아는데 또 알았다는데 또 딱 그 뭡니까 막혀가지고 어둠을 다시 장만하지 말고 계속 연구력을 낮추고 사사가 없는 성품으로 공심을 선택하고 고운 은혜를 생산해내고 이러한 취사를 해서 취사력을 해라. 이게 대종사님의 무시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 일심, 일심이 뭐냐라면 쉽게 말하면 그냥 띠리포는죠. 이론상 우리 교리라고 말하면 이론상 성품자리 기반해서 그 자리를 발현해내는 것이 일심이다. 정의가 뭐냐? 이론상 그 자리에 바탕에서 사막 수행을 해서 삼대력이 잘 나타내서 그 중에서 특히 작업 시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말을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신 것이다. 동어 반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네. 자, 문건 하나를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는 문건인데, 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공주 수필의 동정감 분리선이란 제목의 소태산 대증서 법설인데요. 한번 이거 쭉 볼게요. 한때 종사주 가라사대 옛날 어느 절에서 한 중이 일상 기거 동작이 항시 바쁘다 하여 바쁘다 스님이라는 별명을 듣는 동시에 모든 사람의 도속거리가 되었다 한다. 하루는 우연히 그가 병이 들어 열반의 틈에 절 안에서 출상, 그러니까 불교에서 출상 화장하는 거죠. 화장.
마치고 돌아와서 한 사람이 말하되 주야 장천 밤, 밤낮으로 장천에 끔찍이도 바쁘다 하더니 이제는 또 어디 가서 바쁘다고 할 것인가 한즉 공중에서 그럼 아니 바빠? 지금은 더 바쁘다. 이거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하잖아요. 하여 그 사람이 혼난 일이 있었다. 과연 남보기에 별일 없이 놀면서 공연히 바쁘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간단 없는 숨은 공력, 즉 일심 공부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심 공부를 어떻게 해요? 간단히 없이 공들이는 것을 일심이다. 이렇게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되기 때문에 그만한 신통까지 놔두게 되었을 것이다.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무릇 도학이란 여기서 도학이 나오죠. 저는 대종사님은 종교라는 개념보다 이 도학이라는 말에 더 정체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학, 여기 배운다. 예, 배우락도 되지만 이걸 익힌다. 뭐 그런 뜻도 있죠. 도를 배우고 익힌다. 도학이란 과학과 달라서 무용한 마음을 찾고 길들이며 조정하는 것인지라 외형으로 보아서는 그 정도를 전혀 알 수가 없으나 바깥으로 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동정 간에 일심만 계속한다면 행주자와가 행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이게 모든 행동이죠. 분리자성, 자성을 이게 핵심입니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아님이 없나니 앉았을 때도 자성이 떠나지 않고 서서도 떠나지 않고 근다는 거죠. 비록 외면에는 눈을 감고 누웠다 하더라도 일심만 챙겼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바쁘게 하는 것이요. 공원에 가서 친구와 종일 한담 냉설 그냥 이렇게 뭐 재밌는 얘기하고 논다는 거죠. 놀았다 하더라도 일심만 챙겼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바쁘게 하는 것이며 또는 밭을 갈고 논을 메웠다 하더라도 일심만 챙겼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니 바꾸어 말하면 육군이 무사시에는 육군이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일이 없다는 말은 시비하고 조금 무관해도 될 때, 시비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 시비에 밀접하고 긴박할 때는 먼저,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일심을 계속하여 앞에, 앞에 그 정할 때 공부의 연장선이 있죠. 그 일심을 계속하여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였다면 한순간 한 찰나도 방심할 틈도 없는 동시에 눈코 뜰 사이도 없이 공부를 계속하게 한 것이니 바쁘다 스님이 항상 바쁘다는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제군도 여러분도 성불재중을 원하거든 동정간에 게을리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 공부법은 뭐 한 번 공부해서 완료됐다는 게 아니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뭐 진리죠. 만일 완료가 되면요 정성이 필요 없습니다. 정성 있죠 정성. 정성은 생각을 해보세요. 정성이 만일 도노해서 끝났다 하면은 정성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정성 필요 없죠. 정성 같은 거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天사님이 우리 수행법에 신분의 성이 필요 없네? 성을 취급 안 해도 되네? 성에서 졸업, 정성에서 졸업.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옛날같이 막 억지로 안 해도 이게 졸업했다는 말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옛날같이 막 애써서 안 해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의미로 썼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성이 필요 없어? 그건 아까 우리가 성품에 기반해서 좀 뭘 좀 잘했어요. 잘한 것이 착이 돼가지고 잘하는 그 마음에 매여버리는, 매몰돼 버리는 것이 잘못되면 그런 공부가 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사의 공부법은 신분의성으로 정성을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성 공부의 핵심은 동정간 분리선, 공정 간의 분리선으로
이게 핵심이다. 42쪽 펴보세요. 이걸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심은 우리가 1심 나왔죠. 계속 1심은 성품에 계약된 경지. 이게 뭐 1심에서 막 집중만 가지고는 1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은 필요하지만 집중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의 경지까지를 딱 기합하고 있어야 이게 1심입니다. 1심을 유사시에 발현하여 정의를 양성하라는 것이다. 1심 상태를 이제 그 일이 있을 때는 그 상태를 가지고 정의를 양성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심 양성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 자리에 그쳐 있는 공부라면 1심은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공부라고 한다면 정의 양성은 이 성품을 발현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총괄하면 그 부분 볼게요. 총괄하면 무지선의 강령인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는 것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맨 앞에 나왔잖아요. 동정 간에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사실적인 공부법이다. 앞에 정의 내린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는 그 방법론을 사실적 방법, 공부법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게 바로 대림사님 말하는 참다운 선이다.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이 무사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의심을 양성하고 육군이 유사할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이 공부, 이렇게 하는 공부가 사실적인 공부고 이게 참다운 선이다.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면 그건 사실은 취미생활 같은 것은 돼도 그렇죠. 자기가 뭐 상과 관계없이 취미생활 같이 할 수 있어도 대중선이 말한 삶에 직결되는 공부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생활종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법의 등급의 대강열의의 최고 경지가 나오죠. 정하여도 분별의 절도에 맞는 경지는요. 이 무시선법을 한다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와 이렇게 통해 있다. 이 공부를 최고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는 경지는 그 법의 등급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 대강열에 의해 보면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는 경지다. 이것은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하고 통해 있는 상통돼 있는 경지다. 예. 이게 다르다고 해서 이건 따로 있다고 보지 말고 다 이렇게 상통돼 있고 연관돼 있고 그런 경지. 지금까지 무시선 오늘 무시선의 강령, 핵심적인 강령을 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성품을 성품이 어떤 성품?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그 성품을 어떻게든지 눈치를 채든지 감을 잡아서 거기에 기반해서 사막수행으로 삼대력을 얻는 그것이 바로 일심을 양성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길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대중사님이 말하는 사설적 공부도 아니고 참다운 선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길을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쁘다. 스님이 여기서 바쁘다는 것은 정성스럽다. 분리자성. 떠나지 않고 정성스럽게 항상 하는 공부를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흥사님께서 개송을 쓰고 옆에다가 무지선의 강령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송 발표만 이렇게 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개송은 이런 쌍의 진리를 말한 거죠. 자, 왜 이걸 두 개에 붙였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이런 쌍의 개송은 이런 쌍 서원문으로 말하면 앞에 이런 쌍 내역입니다. 이런은 해서 이런의 경지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옆에다가 무시산의 강령을 붙이는 것은 그 뒤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을 해서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은 서원의 내용이 나오죠. 그 서원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법신물 이론상 이 자리에 근거해서 사막 수행해서, 맞잖아요? 사막 수행을 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음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이론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러한 위력과 체성에 합하겠다.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계속 옆에 무시선의 강령을 딱 붙여놓은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이론상 서문을 또 설명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성과 무시선의 강령을 붙여놓은 것을 이론상 서문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은요, 그게 참 딱 통해요. 그런 점에서 대종사님이 말하는 선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뭐 명상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어찌 보면은 이런 자 분별주의학 착이 없는 어쩔 때는 대종사님께서 띄어버린 것을 착 없는 자리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착이 없다는 건 뭐예요? 못하면 못하는데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다 보면은 뜻과 교무도 만만치 않아요. 감정 노동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교화가 내 스케줄대로 안 되고 그럼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엉뚱한 대로 핀트가 확 나서 감정이 막 확 쏠려요. 만만치 않아요. 그 고통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때 훅 그냥. 그리고 우리도 교무들도 중생심이 작동되지만 교도님들도 만만치 않게 중생심이 막 타올라요. 그때 또 그렇다고 교무가 뭐 법력이 막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걸 쫙 법으로 법으로 딱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힘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할 때 착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착이 없냐? 문제가 잘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문제가 돼도 내가 거기에 오염되고 자빠지고 매몰되고 하는 그런 내 마음, 내가 원래 그렇지 않아.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니까. 내 성품이 그렇지 않다고요. 설사 잘 안 된다고 해도 그 안 되는 게 나를 옥죄고 규정져 버리고 막 내가 막 그 경계에 묻혀버리고 그러지 않는다. 그걸 무시선에서는 저 허공같이 허공이라는 그 허공이 성품이죠. 또는 그 경계가 오면은 막 흔들리면 태당같이 부동하죠. 부동하란다는 것이 막 억지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원래를 봐봐.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딱 어느 경계에 부딪히면 딱 챙겨가지고 그렇지. 그 마음의 기준을 두고 거기다가 그 반석에 딱 놓고 수양을 하고 수양할 땐 수양을 하고 음, 나 괜찮아. 나 뭐라 해도 내 기반은 튼튼해. 안전해. 그리고 거기에 말해서 그 더 이제 지혜 그때는 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도 어떤 것 때문에 이러지 하고 그 상황에 야 이게 수양이 안 되면요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잘 대할 것을 지혜를
그러니까 내가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원래가. 착이 없으니까 어두, 어두운 거 내가 저것을 아까 어둡게 생각해, 어두워졌구나라고 아는 게 밝은 겁니다. 밝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품을 안다면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상황과 처지와 거기에 맞게끔 힘들어도 해야 할 일 같으면 하고, 안 할 일이라면 딱 내가 감내하고 참아야 되려면 참고, 또 해줘야 될 일이라면 천하에 없어도 그 말을 하고. 그게 바로 아까 말했는데 이런 쌍이 근원한 사막 공부였잖아요. 이게 그 사막 공부가 뭐예요? 전사님 선이다. 그리고 거기서 삼대력이 생기면 선의 결실이 무르익어 간다. 그래서 무신론의 강령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의편에 이게 지금 수행편이잖아요. 교의편에서 보면은 이런 쌍, 사막, 삼대력 이것을 수행편에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설명을 해주신 것이다. 일심도 이런 사람 공부하고 등한 둘이 아닌 그것이고 정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자 물선의 강령을 동어 반복을 정말 오래 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